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특집 투자 정석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박민영입니다. 사실 명절 들어가기 전만 해도 많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셧다운 문제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고 유가도 내려가고 미국의 빅테크 시원하게 올라줘서 우리도 개장할 때 축포를 터뜨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좀 뜻한 대로 되진 않습니다. 일단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이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45일간의 시간을 좀 벌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악재가 일단은 멈췄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국채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가운데 희망을 찾자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자, 10월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올해 남은 4분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앞서 1부에서도 상담 연락 주셨는데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 쭉 저희 4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진에게 그 내용 같이 소통하면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내용들 기다리면서 저희 본격적인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본격적인 특집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함께 가득 채워주실 두 분은요. 이재상 위원님, 최원범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는지 안색이 너무 좋으십니다. 자, 사실 9월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 섹터도 잘 안 보이는데 들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되는 종목도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타이밍을 놓친 종목들도 꽤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분기를 어떻게 대비하는가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는 올 한 해 이제 농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망 업종부터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4분기는 주도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섹터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연초까지 쭉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가 굉장히 대세를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서 조금 조정권으로 가면서 2차 전지가 조금은 이 시장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2차 전지 쪽은 어느 정도 워낙 큰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쪽에서는 좀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반등 시에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고 그 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의 흐름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 들어서면서 새롭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그런 추세를 보면 그 중에서도 로봇 섹터들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권, 뭐 이런 건들 포함해서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포스코에서도 로봇을 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대동 같은 경우에 포스코와 같이 협력하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대동은 우리가 이제 농기계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농슬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농기계 쪽에서는 굉장히 테슬라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아마 같이 협력하는 단계.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3단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포스코와 임무 로봇을 이제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철소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런 어떤 열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로봇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유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모터를 생산하는 이제 감속기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SPG라든지 그리고 이렌시스라는 이런 쪽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대세고 우리가 뭐 현대라든지 삼성 그리고 포스코까지 그런 대기업들 그리고 한화까지도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그런 포인트를 맞췄을 때 아직도 로봇은 굉장히 살아있다. 그래서 로봇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히나 또 LG전자에서 같이 계열사로 움직이고 있는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유망 섹터로 4분기 얘기해 주셨어요. 유튜브 이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글인데 노이슈반 아이디님이 롯데 빼고 10대 그룹 중에 로봇에 아예 관심 없는 곳 있나요? 라고 올려주실 만큼 사실 주요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로봇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앞으로는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뭐 정책적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로봇 쪽에 대한 관심 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뭐 방송인, 보건, 의료 이런 쪽에서 파업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력을 대체하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산업적으로도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로봇 저희 적어놓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최현범 위원님께서는 유망 섹터가 겹치네요.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데이인가요, 저희? 그만큼 이제 좀 저도 위원님 좀 결을 받아가지고 네. 로봇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 넘고 그리고 내년 1분기를 바라볼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의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결국에는 저는 로봇이 그래도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두산이 굉장히 좀 성공리에 IPO를 또 마쳤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 이제 이번 달이 됐죠. 하나로보틱스에 대한 출범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선점하고자 하는 곳에서의 로봇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업들과 함께 결국 한 산업이 더욱 크기 위해서는 기업 플러스 정부의 입김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1월 달에 로봇 진흥법이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 맞춰서 삼성전자가 최초의 로봇 관련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그대로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시장이 또 눌렸기 때문에 그중에서 옥석 가리고 있는 지금 섹터들이 또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결국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료적인 부분들,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기술적인 그런 측면까지 전략을 쓰게 된다면 지금 고점에 있는 그런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저점에 충분히 지금 나오고 두드러진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원체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먼저 시작됐던 1세대 대장주를 다시금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좀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동에 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 유진로봇이라던가 관련된 기업들, 뭐 SBB테크라던가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장을 좀 더 찾자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덜 오른 로봇주는 무엇일지 아니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시장과 함께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 종목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로봇주 내에서도 선택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유망 섹터로 로봇 골라주셨고요. 저희가 방송 끝자락에 그래서 두 분의 픽은 무엇인지까지 같이 이어갈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허락하면 저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챙겨갈게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연락을 벌써 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곧장 상담 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상담 만나보시죠.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종목 들어와 있는데 가장 먼저 연락 주셨어요. 5354님이 연락 주셨네요.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종목이 하이딥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매수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2,37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70원의 비중은요?
60% 정도 돼요. 많이 실으셨네요. 하이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좋게 보시고 이렇게 비중을 강하게 실으신 거예요? 이후 5월 말경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쪽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이제 한 건데요. 네. 그 고래 삼총사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추첨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네네. 여러 종목 중에 하이딥을 선정했어요. 비중을 좀 강하게 실으셨는데 5월경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접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셔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마음 무겁게 넘겨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하이딥에 대해서 답변 좀 네. 건네주세요.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매수하신 단가를 보니까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금액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요.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고점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견고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터치 스크린, 터치 솔루션에 대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매출이 확장될 계획인데 아마 그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하이딥의 그 솔루션이 만약에 탑재되는 그런 모델에 따라서 큰 폭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더 밀리지 않고 있고 기준가로 우리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대략 1,8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기다려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충 봤을 때는 4월 달에 고점 이후에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을 차트로 봐서는 아직 고점을 못 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점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움직여주면은 아마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일어나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장했던 그 초기의 구간을 보면은 대략 2,400원 구간. 지금 현재 가격과 거의 유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한 2주 정도는 옆으로 만약에 행보를 해준다고 하면은 목표를 좀 한 3,3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면은 대략 한 1,950원 정도 이 정도를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좀 유리하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네, 추가적으로 시세 변곡이 나온다면 또다시 저희 방송 여러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으로 연락 주셨네요. 곧장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이 종목명도 굉장히 길고, 이 종목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선뜻 이해하기는 좀 기업 내용이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 종목을 예. 매수하신 계기나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합니다. 예, 이제 57,000원에 30%요. 네. 57,000원에 30%면 지금 43,000원 구간이니까 꽤 손실 구간이시네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7%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최현범 위원님께 빨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나눠주세요.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종목명도 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 게임 체인저가 지금 될 정도의 지금 세포, 관련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샀는데. 그죠. 그런 점들이 이제 매력 포인트를 지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머크사라든가로의 길리어드라든가 굉장히 빅파마들과의 지금 협약을 통한 고객사로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장에 많이 부각이 돼서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를 굉장히 연달아 달성을 또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의 먹거리를 찾아갔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게
최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재료들에 우리가 더 투자자들이 손길이 더 가게 되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자리가 내가 산 평당보다 낮아져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이제 57,000원에 대한 가격을 제가 방금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지수가 정말 9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렸는데 그만큼 지수 하락폭만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로스 바이오 시스템스가 지금 잘못한 점이 있다거나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런 쪽에 지금 모멘텀을 잃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자리에서의 반등을 해놓고서 지금 양봉 자리로 지금 종가 마무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일부터 다시금 개장이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 그런 말씀을 좀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정말 기준 없이 정리할 관점은 아니고요. 57,000원의 그런 가격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가를 넘어서 조금 더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시고요. 9월 달이 힘들었던 만큼 10월 달 내내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단가 조금 더 넘어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확실하게 종목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의 고점인 여기 부분이거든요. 했을 때 68,000원 정도. 확실하게 지수가 내려가면서 꺾이기 시작했을 때의 부분이라서 그동안의 매물을 채운다면 저는 68,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라서 68,000원에 한번 최종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좀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네, 68,000원까지 잘 소화하고 이 자리까지 제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같이 안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2842님이 보내주셨네요. 이소페타시스. 올해 정말 핫했던 종목인데요. 이분은 비중이 80%이네요. 그리고 매수가가 3만 원입니다. 지난 종가로는 소폭의 손실 구간인데 이소페타시스 궁금해요. 이재상 위원님, 저희가 쉬는 사이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엄청 나오고요. 그렇죠. 이쪽 종목들은 뭐 시세 회복 충분히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서는 이제 관련주 이소페타시스도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온 폭을 보면 거의 뭐 바닥에서 10,000원권에서 4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3배? 네, 그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이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7월달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이 내려가면서 8월달에 그리고 9월달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개월 이상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비중이 80%다 보니까 80%에 3만 원이면 아마 추가해서 아마 비중을 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뭐 비중을 추가해서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비중을 갖다가 올라가면서 좀 줄여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대응하신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만 원 정도 부근과 32,0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저항권에 이제 일단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32,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아마 욕심을 좀 버리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80%의 비중에서 32,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25,000원을 이탈할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옆으로 행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32,000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잡으시되 손절가는 25,500원 고 이탈하면은 거기서는 아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소페타시스의 어떤 그 매수세를 보면요. 지금 이제 잠깐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소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2주 이상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모아갔다는 전략으로 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결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 날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아마 연기금도 아마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아마 그 주가를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상승을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그래도 32,000원에 일단 단기 목표가 주셨으니까요. 설정 확인하시고요. 25,500원 라인 손절 부분도 언급 주신 거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됐을까요? 문자네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네, 문자 상담이었고요. 꼭 이 종목 이스페타시스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신 분은 한 번 더 내용 확인하셔서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만큼 연락 주고 계셔서 제가 문자인지 전화인지 여러 채널을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문자네요. 4618님이 보내주셨어요. 현대무벡스. 최현범 위원님께 저희가 넘겨봐야 될 텐데요. 이분의 매수가는 3,500원, 거의 소폭의 손실인데 그래도 좀 매수가 부근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 쪽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보다 좀 빨리 이제 하락으로 진입한 종목이에요. 그만큼 먼저 좀 빠르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길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각광을 받았던 거는 자동화 물류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네옴시티 제로에서 엮이게 되면서 최초로 로보포트라는 로봇용 엘리베이터가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일제히 움직일 때 현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재료까지 포함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그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시세를 좀 받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포함이 됐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는 우리 국토부 장관 플러스 이재용 회장 비롯해서 10대 총수들이 사우디 방문해서 정말 하반기 큰 수준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금의 시세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꽉 잡고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3,500원이나 또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지금 갭이 굉장히 좀 벌어졌거나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재료들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려도 정말 최근에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은 정말 전체적인 하락분들을 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8월이나 지금 9월 자리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재료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보면서 이 종목을 3,500원 위에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추세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4,000원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최종 대응 한번 4,000원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 라인 4,000원 기억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보유자분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전화 상담도 들어왔네요. 곧장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밝은 목소리로 인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종목은 어떤 거 들고 계셔요? 팩트론 헬스케어 87,000원에 40%예요. 87,000원에 40%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올해에는 본 적이 없는 가격대고요. 그러네요. 2021년도 적어도 그쯤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목소리는 너무 밝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재상 위원님, 네. 곧장 시청자님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좀 답변 주세요. 네, 시청자분 이거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렇게 처음에 매수해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계신 건가요? 네, 처음에 10만 원 넘었을 때부터 계속 모은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비중을 보니까 아마 모아가시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빠질 때마다 아마 더 사시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빠질 때 더 사기보다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더 사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매매를 앞으로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든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된 거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뭐 합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코스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 합병 자체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게 또 밝혀졌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런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제 이제 매출 자체를 보면은 전년도에 1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됐는데 이 회사가 시총이 지금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시총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증가는 하겠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21년도 고점 그때 당시가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의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16만 원이었고 그때 당시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절반 이하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절반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절반 정도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절반 이하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 합병이라는 그 이슈가 계속해서 꼬리는 달고 다니겠지만 그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 회사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완전히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저점의 신호가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반등을 하려고 할 때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봉상에서 봐서는 거의 저점이 한 5만 원대 초반이 거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회사의 그 합병 소식이 계속 안 들린다고 하면은 이 저점이 이탈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또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기도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락한다는 거는 아마 하락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바로 이 종목을 손절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는 차라리 7만 원대, 7만 한 5천 원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그때부터 한 1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어떤 감사합니다. 대응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슈도 좀 굵직하게 있으니만큼 그 이슈 잘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연락 주셨고 다음 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이네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네. 보내셨죠? 네. 네, 큰 후유증 없이 명절 후유증 없이 또 내일부터 정상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고요. 종목은 네. 삼성전자인데 비중과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한 3년 전에요. 50%를 8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래된 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 정도에 팔아야 할란가? 한 10%는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네, 이제 흔하게 시장에서 표현하기로는 8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8만 원의 매수가로 비중 50%. 올해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전화 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3년 돼서 네. 한 10% 정도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50%씩 있는데 한 10%씩을 하도 오래 가지고 있어서 팔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요. 연락 좋은 타이밍에 잘 주셨습니다. 최현범 위원님과 이야기 해보셔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그 단계적인 부분 매도를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좀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이번 주 6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 있을 거고 마지막 네. 주에는 실적 발표가 이제 3분기 있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10%씩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나 하셨는데 10%보다는 5%씩 좀 진행하시는 거 어떨까 싶으세요. 그래서 당장 정말 10%를 정리하겠다 싶으면은 그래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정리하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10일 정도 있다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가 나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삼성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좋지 않게 나고 영업이 급감했어도 주가는 상승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은 결국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삼성은 4분기부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지금 D램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 DDR5라든가 HBM이라든가 관련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포커싱이 4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전에 이제 그래도 부분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68,400원인데 지수가 최근에 내려간 것 대비해서 이제 7만 원대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8만 원이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파시는 게 낫잖아요. 그랬을 때는 잠정 실적 기준으로 전후를 보시고 7만 원대부터 초반부터 이제 부분 매도를 5%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 5% 하셔서 10%를 맞추는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그래서 그리고 하이닉스도 5% 팔이할랑 합이네요. 네, 그래서 같이. 네, 그래서 10%를 지금 조금 급하시다 하시게 되면 7만 원 좀 넘어가면서부터 초반대 해서 7만 1,000원 아래 7만 2,000원, 3,000원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7만 1,000원 아랫부분을 그래도 올라왔을 때 10%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반도체 업황 통해서 나온다 했을 때는 7만 2,000원까지 그 다음 10%에 대한 부분 매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만 1,000원 최대한 7만 1,000원 부분에서 10% 매도하시고 7만 2,000원 부분 났을 때 10%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시고 저희 어니투데이 또 한 번 추후에 또 이제 자금 필요하실 때 한 번 더 상담 요청 주시게 되면 또 도움 드릴 테니까 일단 부분적으로 매도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이 하이닉스 5%는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5%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같은 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HBM 대표되는 또 SK하이닉스 거기에다가 지금 업황 자체 반등에 대한 섹터 대장으로서의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매도하실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매도 진행하시는 방법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씩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금요일에 개장 전에 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시장 흐름 잘 판단하셔서 대응 한번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분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네요. 3825님이 연락 주셨어요. 코어라인 소프트 36,550원에 15%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이재상 위원님께 이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문자인데 이렇게 위원님을 지목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제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한 8일 거래일 정도 됐는데 되게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한 번은 이제 올라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한 5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을 그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양봉을 띄우고 마감이 됐는데 코어라인 소프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3D 영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스레이나 CT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했을 때 이걸 갖다 판독하는 게 의사가 판독을 하는데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오진이 발생할 수 있고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의료에다가 접목을 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오진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쪽에 의료 AI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이유도 결국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가 인공지능 쪽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바로 의료 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뷰노라든지 루닛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루닛이 거의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어라인 소프트가 지금 시총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 3천억 정도면은 뭐 뷰노의 거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6거래 연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극도로 줄었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한 2주 내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매수하신 분이 36,550원인데 36,550원이면은 아마 지금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한 23,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네, 이전에 어떤 그 행보했던 구간 대략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이 전날 우리가 수요일 날 전날에 그 저점이 24,450원인데 24,400원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8,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35,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퀄라인 소프트에 대해서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유튜브 통해서 호수님이 올려주셨네요. 유진테크 37,000원 매수가 비중이 50%입니다. 비중 좀 강하게 실어주셨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이때 반도체 쪽 장비주 소부장단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수가 괜찮으셔서 수익 구간인데 이날 급락 나오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최한범 위원님, 호수님의 유진테크 답변 좀 주세요. 네, 이게 유진테크가 유일하게 좀 10% 넘게 빠진 반도체 종목이었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시티그룹의 이제 셀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근데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건 시장 의견이 종가 마무리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회복하고 마무리했는데 거래량도 한 5배 정도 터뜨리고 이제 마감이 됐죠. 그만큼 이제 거래량도 엄청 크게 이제 10배, 20배까지 나온 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소화하고 마무리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최근 이제 반도체 감산 얘기가 나오는데 유독 시티그룹에서 유진테크를 좀 설정을 해서 좀 레포트를 썼고 매도 의견을 준 것도 시장 입장에서는 그 시티그룹에 어떤 그런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매도라든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수반이 되었고 거래가 조정이 되었다는 거는 매물대가 재편해되고 다시금의 좀 출발선상에서 서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는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그대로 좀 더 올려서 여기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4,000원까지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정말 이렇게 눌린 대로 절반 정도 회복하고 이제 그리고 종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평단가 아래로 갔을 때 지금 여기까지 빠졌을 때가 지금 최저점이 최근 이 봉에 있을 때 35,6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랬을 때는 35,000원 언더로 가게 되면 확실하게 자리 이탈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35,000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 좀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같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절 라인과 목표가 44,000원까지 유진테크 얘기 주셨습니다. 좋은 회복 그리고 수익의 추가 극대화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어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네요. 5793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을 연락 주셨습니다. 비중이 20%고요. 42만 5,926원이 매수인데 이렇게 가격 뒷자리를 딱 보면 정말 대응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사실 7월까지 남부럽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 쪽 변동 나오면서 같이 흔들림을 보였어요. 이재상 위원님, 포스코 퓨처의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있을 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반등 시에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악재보다는 굉장히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호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을 못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주봉 상황에서 보면요. 확연하게 이 종목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7월 24일 날 최고점을 찍을 때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수반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주에 주간 단위로 1,690만 주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 거래량은 이 회사가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에 거의 70만 원 부근까지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2020년도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40만 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 그런 쪽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정화를 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매수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주신 가격 라인들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최선의 전략을 주셨네요. 자, 뉴로메카 가겠습니다. 4987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44,300원의 비중은 9% 정도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로봇주들이 반등을 줬는데요. 시세적으로 더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앞서 유망 섹터로 로봇을 주셔서인지 계속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쪽 종목이 상담 들어오네요. 맞아요. 그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결이랑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재료상으로 보고 기사화가 가장 많이 되는 기업 중에서는 뉴로메카가 거의 지금 단연코 1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 R&D 사업도 부각이 됐고요. 거기에다 지금 정부 R&D 사업에 관련된 모비, 자동 방역 관련된 로봇 관련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포스코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 그룹이 뉴로메카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 M&A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 대기업들이 지금 어디 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점도 굉장히 좀 포커싱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런 점들이 뉴로메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차트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양봉 자리에 대한 로봇주들을 많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뉴로메카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4만 원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 돼요. 그래서 4만 원 돌파가 넘어가게 되고 이번에 4만 원이 돌파되고 안착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4만 5천 원 자리로 바로 올라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추세 상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추세 상단선이 4만 6천 원 선이거든요. 4만 5천 원에 대한 2차 저항을 돌파하고 6천 원에 대한 상한가까지 상단선까지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그 다음 신고가 자리도 넘볼 수 있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 9% 정도 되셨는데 4만 원 언더에서 어느 자리든 좋거든요. 그래서 9%에서 한 6% 정도에서 15% 정도에 대한 비중에 대한 맞춘다라는 가정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4만 원 언더에서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최상단 부분 4만 6천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늘려보는 것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목표 라인 조금 더 높여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뉴로메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섹터 그리고 각 섹터의 대형 종목들 대표 주자들 상담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들을 저희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상담 내용 여기서 정리하고요. 유망주로 이어갑니다. 앞서 시작할 때 두 분 다 유망 섹터로 4분기에 일단 로봇을 점찍으셨어요. 그래서 유망주도 이 섹터 내 종목일 겁니다. 각각 어떤 종목을 주실지 궁금했는데 이재상 위원님은 감속기 대표 주자인 SPG 꼽으셨네요. 네, SPG 가져왔는데 SPG는 소형 로봇, 소형 모터를 제조하고 그리고 유성 감속기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월풀 등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현대차까지 대표적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대기업의 M&A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SPG가 항상 거기에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매출을 보면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63%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870%로 굉장히 현금 자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 매수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36,900원에서 38,900원까지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44,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SPG 살펴주셨고요. 이 방송 이후에 이제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추석 이후에 분명히 이제 섹터들이 바뀌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데 아마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월 초까지 움직였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10월 초에 우리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 어떤 주도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 공략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부터 해서 무료 공개 방송도 같이 진행해 주시니까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장과 종목 얘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한범 위원님의 로봇주는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제일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종목을 정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레이모로틱스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선발대 종목들 먼저 갔고 그다음 이제 10월달 선발대 종목은 T-로보틱스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금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진공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의료용 로봇 정말 종합 기업으로서의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속회사가 북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수주를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 개척을 하는 부분들까지 팔로를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신사업으로 2차전지까지 시작된 점이 굉장히 좀 우리가 투자로서의 매력적인 포인트로 많이 좀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원체 신고가가 또 신고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갱신했던 종목인 만큼 지금 거의 다다랐던 저점의 자리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최초 매수 관점으로 내일부터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로는 지금 27,000원 언더로 좀 잡고 있는데 지금 26,900원 굉장히 지금 자리 바로 매수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3만 원 선 일단은 먼저 챙겨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의 목표 라인 주셨어요. T-로보틱스. 두 분 다 SPG와 T-로보틱스 각각의 유망주로 꼽아주셨고요. 최한범 위원님도 곧장 8시부터 무료 방송일까요? 네, 저도 이제 무료 방송 바로 진행을 하고요. 네. 로봇주들 관련해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강조드릴 부분 하고 10월 달에 또 봐야 될 만한 섹터가 꼭 있거든요. 그 섹터까지 같이 오픈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이 서로의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려고 배려하셔가지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시장 전략 살짝 여쭤볼게요. 이재상 의원님, 내일부터 이제 10월에 본격적인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수익을 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어느 정도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절한다기보다도 단기적인 전략으로 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종목별 대응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그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단기적인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고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내용들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한범 위원님, 저희가 앞서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실적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11일로 늦춰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석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략은 어떻게 짜갈까요? 반도체 2차 전지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이제 투자금들도 많이 거래되고 오가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결국 많이 눌렸다는 건 다시금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전체 시세가 눌렸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먼저 수주를 그리고 먼저 매수를 하는 그런 섹터들로는 반도체 2차전지가 아직까지도 계속 유망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로봇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될 섹터들이 지금 계속 업황에서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10월 달은 9월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각 종목과 10월 전략까지 같이 나눴으니까요.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다뤄봤고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재상 위원님, 최한범 위원님 모두 다 저희 방송 직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온에어 중인, 방송 중이신 위원님들 뜹니다. 이재상 위원님, 최한범 위원님 각각 방송 중 내용 클릭해 보시고요. 각 소통을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질문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끝자락 두 분과 함께해서 든든했고요. 연락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